네, 먼저 착석할까요? 네. 와, 지금 오늘 개봉 전날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빈자리 없이 이 영화 변신 찾아주셨어요.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인사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신을 연출한 김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개봉 전날 저희 변신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신에서 강구 역을 맡은 성동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신에서 삼촌 역할 맡은 배성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족 중에 절반은 이렇게 오신 가족 토크를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일단은 감독님께 먼저 하나 좀 약간 의문점이 있었어요. 전에 이제 감독님 작품 보신 분들은 기억도 하시겠지만 기술자들이나 반드시 잡는다 같은 경우 굉장히 타격감이 있는 액션 영화를 선보이셨었는데 갑자기 공포 영화는 처음이지 않으세요? 오늘 헤어스타일도 그전이랑 좀 변하신 것 같고 영화 스타일도 변하신 것 같아서 어떤 또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 작품 하게 되셨는지. 그 반드시 잡는다라는 전작을 하면서 그때 백윤희 선생님, 성동일 선배님, 청원희 선배님, 배주영 선배님 이렇게 네 분이랑 같이 다른 분들과 같이 작품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영화의 스타일과 저의 그런 외모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시점에 이 제작자인 구성목 대표가 그 변신이라는 책을 갖다 기획을 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책 자체가 중수라는, 지금 보신 중수, 오컬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안에 가족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간 액자식 구성의 그 이야기였는데, 제가 약간 성향이 바뀐다는 그 책을 보니까 기획이나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가족 얘기나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갖다 좀 더 키우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각색을 갖다가 가족 얘기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인 호러 영화에 오컬트적인 요소를 갖다가 묻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이게 그냥 단지 오컬트 영화, 이런 호러 영화라기보다는 가족 얘기가 조금,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라서 기술자들이랑 조금 다르지만 뭐 공모자들이랑 반드시 잡는다랑은 약간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 한 장르 안에 지금까지 봤던 여러 공포 영화들이 이렇게 장면마다 변신을 하면서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반드시 잡는다 하시고 나서 송동일 배우님이 다시 또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와, 배우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감독이 있나? 다음 작품 또 하자 그러면은 과연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걸리신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없잖아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신 걸로 전해 들었는데 반드시 때는 이래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싶을 정도로 했었죠. 초겨울에 찍는데 날을 새서 비 맞는 장면에 입에서 입김 난다고 다시 찍자고 해서 정말 법만 없으면 그때 참 법이 사람 하나 살렸다 했죠. 근데 사실은 김원석 감독님이 그때 보면 이제 보기하고 다르게 해병대에 나오고 나름대로 해외 유학한 데도 보면 진짜 외모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합의도 안 빠진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눈물도 정말 많고요. 어쩔 때는 여기 우리가 이제 오컬트 영화를 찍었다고 와서 이제 다른 현장에서 얘기하면 눈물 연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무슨 오컬트 영화인데 눈물을 많이 흘리냐고 해서 변신은 되게 한국적인 정서의 영화이기 때문에 감정 연기가 많더라고 했는데 자기가 액션 해놓고 눈물을 흘려서 퀴를 못해요. 컷을 못해가지고 네. 우리는 계속 호흡을 가지고 뭘 더 해야 돼요. 근데 컷을 안 하니까 둘이 하다가도 네. 서로 눈빛으로 얘기하죠. 병신 왜 컷을 안 해?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우리 할 정도로 보면
모니터를 보고 그 장면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보다 되게 뭐 여리신 분. 네, 공모자 기술자 반드시 센 걸 했지만 마음적으로는 그 열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 이 사람으로서 되게 좋아했죠, 사실은. 사실은 이제 그 반드시 잡는도 추적극이고 어떻게 범인을 잡는 거긴 한데 그때 감독님이 이 장르가 항상 왜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느냐, 노인들, 나이가 든 사람들도 충분히 액션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성동일 배우랑 같이 손을 잡으실 거였거든요. 근데 뭐 외적인 얘기인데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공모자 기술자들 때 기술자 고창석이가 친한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형 김홍석 감독이랑 영화에서 왜? 몰라? 근데 아니 형 뭐 반드시 한다며. 그래서 그 감독이 김홍선이야. 그랬더니 그럼 네가 옛날에 얘기했던 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뛰어다가 감독이 김홍선이야.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거절. 바로 거절했었죠. 근데 봤더니 영화에 미친 사람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동일 배우님까지는 약간 이렇게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왔는데 배성우 배우님은 왜 이렇게 선택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궁금증도 들면서 그리고 또 사제복은 강동원 씨가 워낙 이렇게 뭔가 본인 맞춤 정장처럼 이렇게 좀 입었던 옷이라서 삼촌이 입은 사제복은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약간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역할에 대해서 좀 제안받고 어떠셨는지. 네, 저도 사실은 역할만 보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이 소재도 굉장히 뭔가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뜬금없기도 했어요. 뜬금없기도 했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하기도 했고 그것을 가족 안에서 풀어갔다는 것이 또 마음이 많이 끌렸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작품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혼자 뭘 끌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도는 역할이라서 네, 도는 그런 영화라서 뭐 재미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제복의 그 청순함 같은 느낌은 굳이 많이 보셨는데 그리고 사실 저희 제 동갑내기 친척 중에 신부님이 있거든요. 네. 예, 네. 굉장히 편안한 인상이에요. 네, 그래서 저 정도면 충분히 리얼하긴 하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늘 리얼한 연기를 사실은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약간 또 이제 그 사제도 리얼하게 이제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보셨으니까 사실은 그 사제도 한번 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약간 전공 분야라서 네, 흥미가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악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악마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두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어떤 연출들을 많이 고심을 하셨을 텐데 그 설정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가져오시고 어떻게 좀 전개하고 싶으셨었는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부분을 좀 약간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나요? 책 각색을 하면서 배성 선배님도 우리 제작자랑 그 캐스팅에 대한 얘기가 끝났었고 성경 선배님도 그렇고 장은원 선배님도 배우분들이 신인분들을 제외하고는 픽스가 된 상태에서 2달 정도 책을 바꾸면서 선배님들을 아예 다 놓고서 녹여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도 그 뭐 연출이나 콘티 같은 걸 짜면서도 배성 선배님이나 성걸 선배님, 장은원 선배님 그리고 그 캐스팅했던 그 신인 친구들 그런 배우들 생각을 하면서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짜니까 그게 가장 그 연출을 할 때 영화에 묻었을 때 되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선배님들의 연기가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세 분 다 그리고 신인분들도 연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선배님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연기를 갖다가 같은 얼굴과 같은 목소리와 같은 표정 가지고 약간만 비틀어서 악마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실제 아빠 같은 느낌, 그걸 어떤 식으로 보여주실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줄 때도 있지만 약간 보시는 분들, 관객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들을 갖다가 잘 살려줄 수 있겠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캐스팅이 일찍 되고 아예 선배님들 갖다 머릿속에 넣고서는 프리프로덕션 이런 걸 진행했던 게 가장 잘 영화를 살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여기 나오신 두 분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배우분들 연기 보면서 정말 신들린 연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악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영화 안에서도 바뀌는 캐릭터인데 배우분도 이 설정 안에서 이게 연기를 하시면서도 연기 안에서 연기를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두 가지 씬, 그러니까 한 씬 안에서 두 모습을 연기를 할 때 어떤 어려움과 재미가 있으셨는지, 특히나 그 아버지가 이렇게 1층과 2층 오가는 그 연기는 좀 어렵게 설계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기를 하실 때도 송동일 배우님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고민을 오히려 안 했던 것 같아요. 김호성 감독님하고 할 때 그냥 난 처음부터 아빠의 모습으로만 쭉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저는 시나리오나 감독님을 믿는 편이어서 현장에서 뭘 바꾸거나 내 의지를 그렇게 표명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배우다는 감독님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한 씬을 찍더라도 거기에 어떤 음악이 들어갈 거고 어떤 납심과 디신의 감정 라인을 갈 거라는 걸 알고 나보다는 최소한 시나리오를 100번, 1000번을 더 읽었을 테니까 그렇게 감독님한테 대들거나 그러지 않고 나는 무조건 감독님을 좀 믿는 스타일이에요. 의상도 저는 주는 대로고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장 나가면 편하게 하는 편이어서 연기도 배우의 단점이 답을 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을 알고 하기 때문에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 하거나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참 연기한다로 연기를 하거나 제 생각은 그런데 이거는 정말 거짓말을 좀 뻔뻔하게 잘하면 이 영화는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처음부터까지 아빠의 모습으로 갔죠. 그래서 뭐 강한 표정이나 크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근데 우리 영화의 장점이 변신은 분명히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가 예고편을 보고 왜 엄마가 밥상을 뒤집어 엎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들이 반찬 투정해서 뒤집어 엎는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죠. 근데 진짜 엄마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리얼한 대사인 거죠. 굳이 악마가 들어갔다고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그래요. 우리 딸 잘 컸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유 우리 딸 잘 컸네. 중수가 얘기해요. 형 그럼 나는 뭐야? 울면서 얘기해줘. 동생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사실은 진짜 그게 새로운 걸 엉뚱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난 널 죽이러 왔어. 네가 싫어. 이러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대사들이잖아요. 생뚱맞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친견한 가장 편한 집에서 가장 친한 잘 안다는 가족이 그런 걸 할 때가 제일 무서워서 연기는 저는 그렇게 고민 안 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의 모습이다. 아빠의 대사와 아빠의 그러니까 장르의 차이인 거죠. 톤에 뭐 기자님이 그 식탁에 망치 들고 가는 걸 얘기하고 갑자기 무릎 꿇고 탁 찾는 장면에 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응답하라에 나와서 많이 웃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건 뭐냐면 이 영화는 오컬트식의 하나의 톤의 영화인 거지 그 장면에 그 톤이 맞는 거니까 무서운 건데 진짜 그거를 뭐 응답하라나 이런 데 추노에 갖다 쓰면 되게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신화를 믿고 갔죠. 그래서 아무것도 저는 한 거 없어요, 진짜. 네, 감독님이 컷 해주시기만 기다렸었는데 단지 컷이 늦었을 뿐 리얼하게 연기를 하셨다. 근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중수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제 첫 장면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뭔가 어떻게 사제로서 하려던 거에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내적 갈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다시 장난으로 들어갔을 때 좀 이렇게 연기하는 톤도 마냥 리얼하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톤으로 또 연기를 하시려고 하셨나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선배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 영화 예를 들면 뭐 내적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뭐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해서 생활할 때 그거를 하루 24시간 내내 표현하거나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만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들은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께서 씬 안에 어떤 포인트로 넣어줬을 때 그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 제가 살짝 얹혀야
그게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도 산뜻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제가 그걸 막 어떤 톤으로 잡고 간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끼시지.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제가 느낄 수 있는 리얼함을 가지고 가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제가 덧붙여 설명은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영화가 새롭게 보여요. 정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본 연습할 때 중요한 얘기네요. 리허설 때도 없었는데 중수가 사실은 자기 얘기하잖아요. 눈물 연기가 대본 리허설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진짜 동생으로 가자, 진짜 형으로 갈게라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더 많이 눈물 연기를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딱 눈에 고여있는 눈물까지만 편집으로 딱 끝내고 없었죠. 근데 지금 그걸 보고 제대로 알고 보면 그 악마가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나한테. 근데 나는 진짜 동생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장에서 리허설할 때 도니가 이제 어쨌든 뭐 연극 배우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감정이 그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정말 눈물 연기로 둘이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까지 감정이 난 악마고 본인은 악마인 줄 아니까 나는 모르는 거고 이렇게 싸움이 돼야 됐는데 실제로 하니까 정말 형하고 친동생으로 연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이미 답을 하니까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정말 둘이 같이 울었어요. 그 장면을 계속 찍으면서. 그 사실 울면 잘 속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네. 네. 우는 거에 약해지죠. 그리고 네, 감정이.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재밌었던 게 정말 자기, 그러니까 어떤 가족으로 내가 삼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수로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악마가 왔을 때 그냥 본인 중수의 정말 속내로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영남 씨 반찬 투정 때문에 화내는 장면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거기서는 엄마가 애를 위해서 너 이렇게 골고루 안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가 아니라 내가 말은 엄마가 밥상 엎을지 않았어. 반찬 투정이 너무 심해서. 갑자기 교육 영화인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서 그래서 제작 발표 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 영화를 설명을 해줘라. 어떠냐 해서 자 2019년대 가장 따뜻한 가족 영화다. 감독님 근데 연출하실 때도 사실은 이 두 배우의 감정선이 그렇게 감독님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헷갈리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상황들이 배우분들이 이제 감정에 이런 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갖다가 하는데 종종 그러면은 끝까지 그냥 선배님들이 하시게끔 보는 편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최대한 쭉 감정선이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끊지 않고 보고 편집할 때 이건 조금 과한 것 같다 그러면 편집할 때 근데 저는 사실 끝까지 고민했던 지금 얘기하신 장면이 관객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끝까지 고민했어요. 그때 중수가 동생으로서 펑펑 울고 있으면은 거기서 7분 정도가 더 있어요. 원래 제가 마지막 이 최종본을 나오기 전에 그 씬에서 7분 정도를 갖다 편집을 했는데 7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70초가 더 있습니다. 1분 10초 정도가 더 있는데 우는 장면이 그게 총 이제 그런 감정신들만 전체로 7분 정도 걷어냈는데 그래서 끝까지 중수의 감정을 끝까지 가고 강부수 걸 끝까지 봐주는 걸 갈까 고민을 하다가 뒤에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보신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감정이 조금 과해서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씬만 놓고 보면 너무 선배님들 감정이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독님 참여의 시간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네네. 좀 약간 감정들 배우들의 감정을 살린 그 장면들을 송동훈 배우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런 결들이 더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봉하고 다시 꼭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제 이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들의 캐릭터, 연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비주얼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가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특수 분장이 정말 저는 좀 놀라웠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송동일 배우님 같은 경우
분장하는 데만 특수분장하는 데만 3-4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이 3시간 세팅하고 3분 촬영하는 영화다 이런 말씀을 어록을 남기셨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비주얼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분장 때 그 고통을 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우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올해 분장한 그런 장면들은 소녀가 악마로 드러냈을 때랑 첫째 딸 선우가 분장을 갖다 이중 분장을 했을 때, 일단 선배님이 마지막에 배성 선배님 분장했을 때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성월 선배님 말씀대로 3-4시간 보통 이렇게 걸리고, 이게 분장의 리터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테이크나 뭐 2테이크 정도 찍으면 잠깐 쉬었다가 뭐 약간 아니면 리터치하고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배우분들이 고생을 갖다 굉장히 많이 했죠. 그 특수분장은 그 지금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영화, 뭐 포제션이나 뭐 스티그마타라든지 외국 그 오컬트 영화라든지 악마백과사전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네, 그런 전문 책인데 그런 거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사실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분장의 힘도 많이 빌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분장을 하기 전과 했을 때 또 나온 톤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걱정도 했어요. 왜냐면 요즘 다들 관객분들이 워낙 눈이 높아지셔서 네. 또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다 상승했으니. 상승했으니까요. 그리고 네. 특수분장 같은 경우 진짜 오래 막 10시간 하신 분들도 제가 봤고 해서 뭐 특별히 그거 갖고 힘들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분장을 했을 때 오히려 정서를 좀 잘 조절을 하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통 얼굴 정서를 느끼면 저절로 얼굴 표정이 나오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리면 또 분장을 한 얼굴과 일반 얼굴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게 정서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예, 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갑자기 웃으시는 살짝 무서웠어요, 제가. 그 분장보다는 이 렌즈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콘택트 렌즈를 네, 꼈는데 네. 특수 제작을 한 렌즈긴 한데 제가 렌즈를 안 껴봐서 사실 렌즈 느낌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흰자까지 다 덮는 렌즈였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 위쪽 이마랑 아래쪽 이마 해골뼈에 딱 닿는 그런 렌즈여서 고통스러우셨고. 네, 감독님이 그렇게 주문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배우가 이제 고통을 통해서 더 이제 리얼한 연기를 하길. 그게 지금 현재 헐리우드에서 쓴 최신형 렌즈예요. 엄청 비싸게. 진짜 근데 옛날에 제가 그 공모자 줄 때 최다니엘이 멍렌즈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눈에 11줄 터진 렌즈를 낀 적이 있는데, 그때 렌즈는 선배님이 끼신 거 2배 두께가 이렇게 되게 두꺼웠어요. 그 기술력이 많이 발달했네요. 그 외국도 사이에. 기술력이 엄청 발달해서 그나마 작고 얇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저도 봤는데 제 눈에는 안 들어갑니다. 눈이 작아도 제 눈에 안 들어가요. 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눈도 작은데 들어가봐요. 제 눈이 더 작아요. 감독님이 테스트 해보고 네, 배우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특수분장이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그 잠깐 나오는 구마 장면에 그 외국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4시간 정도 넘게 걸렸는데 그걸 뛰는데도 1시간 반 걸려요. 이거 막 뜯는 게 아니라 알코올 같은 걸로 하나 면봉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나 다 걷어내야 돼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 친구는 내일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나 그냥 자겠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그대로 잤어요, 숙소에서.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서 그 분장으로 찍었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차라리 CG로 좀 찍어서 하면은 정말 쉽고 하는데, 김홍수 감독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제 리얼한 게 좋다. CG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진짜를 항상. 그래서 네. 모든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진해도 진짜. 예. 네. 네, 까명할수록 너무 배우들이 고생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영화의 어떤 이렇게 미학적이고 이렇게 의미적인 부분들을 빨리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영화 생각이 찍어서 듭니다. 동식물이 가장 많이 죽였어요. 예, 겨울에 찍어서 파리 1000마리 구해오면 500마리가 동사하고 있고, 보면 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추워가지고 안 움직여요. 얘가 들어가는데도 안 움직여요. 그냥 사람 쳐다봐요. 이렇게 추우니까. 그나마 가장 활동적인 게 지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방송인가 구대기도 한 절반이 다 동사에서 죽었어요. 네. 그걸 또 승질을 냈어요. 왜 출연자를 다 죽여왔냐고. 네,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저는 어쨌든 이 영화에 굉장히 지금 언급하신 많은 공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장르 중에서도 중산층이 이상한 집에 와서 겪는 그런 고통들, 이런 이렇게 혼란, 혼돈 이런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 하우스 호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장르에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서 부마자들이나 아니면 사제들이 나와서 그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을 구성을 한 게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약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아까 초반에 성동원 선배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꼭 가는 집,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모든 사람들이 가는 집, 그리고 매일 보는 가족, 이 가족들과 그 가장 편안해야 되는 집에서 그 가장 편한 가족이 이상하게 행동을 하거나 이상하게 변하거나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공포감, 그 다음에 성 선배님이 얘기했지만 뭐 아빠가 진짜 뉴스에 가끔 나오지만 정말 나쁜 아빠가 그 자식들을 갖다 성적으로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자식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가 엄마에도 얘기한다든지 삼촌이 하는 얘기라든지 둘째 딸이 첫째 딸 선우의 마음을 갖다 읽고 우리들 때문에 힘들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밀실 공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온 가족이 이상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갇혀있다가 도망을 치겠지만 집은 도망을 치지 않는다. 그래서 중후반까지는 서스펜스를 갖다가 끌고 갈 수 있겠다. 아무리 가족이 이상하게 변해도 진짜로 해를 가하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겠다.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의 뭐 한 3막 정도 시작을 하면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주가 죽습니다. 둘째 딸이 죽는데 다 그 전까지는 너무 심하면 도망가거나 이 내러티브가 깨지니까, 그리고 악마라는 것 자체가 무목적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괴롭히기만 하다가 현주가 죽는 순간부터 가족들을 갖다, 그때 이제 현주를 죽이는 이유도 발타자르가 필리핀에서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족들 갖다가 본격적으로 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이 돼야지만 그런 집에서, 그 편안한 집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영화상에는 편집이 됐지만 그래서 아빠가 우종이 막내 아들한테 도망가라고 중수가 악마인 게 이제 밝혀졌을 때 우종이가 현관문으로 뛰어가서 현관문을 열라고 하는데 현관문이 안 열립니다. 안 열리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지하실로 가서 그 작은 누나가 있는 그 공간에 거기에 숨으려고 하다가 이제 죽어있는 둘째 딸 갖다 발견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집에서 일어나는 공포가, 그리고 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포가 흥미롭다. 그래서 그걸 갖다 세팅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의 파격적인 결말도 가족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은 죽이는 이런 굉장히 이제 이 리얼한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알고 보면 이 상징적인 장면들이 이 사회의 문제들을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어떻게 서로를 해할 수 있는지, 속고 속이고 그런 가운데서 의심하고 교란시키고 이런 사탄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한테도 꼭 이런 장르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의 그 밀도가 그래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동원 배우님은 그 장면 연출하실 때 그 어떤 또 마음이 드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떤 장면? 마지막에. 네. 중수랑 그것도 저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것도 사실은 되게 감정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때는 어찌됐든 또 진짜 동생인지를 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처음 리딩했을 때는 가장 이 영화 전체를 마무리 짓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감독님이 적정선에 다 잘라냈죠. 딱 그 선까지 했는데, 그때도 정말 형 동생으로 갔던 게, 나머지는 별로 저는 그렇게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성우도 그냥
제가 이 영화 전체에서 애드립이 거의 없어요. 근데 딱 그 장면에서 애드립을 2마디를 했어요. 3마디인가 2마디를 더 했죠. 뭐랬냐면 대본상에서는 이거 찔리고 나서 십자가에 찔리고 대사가 중수야 중수야가 2번이었는데 3번을 더 했어요. 그거 말고는 전혀 이 영화 전체에 애드립이 없어요. 중수야 3번. 중수야를 더 부르신 거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호흡듯이 대사를 했는데 정말 그때도 그 장면에 그냥 그냥 형제 항상 내가 얘기하는 형제. 네. 특별하게 뭐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절박하게 사실은 중수야를 3번 애드립으로 부르실 정도로 그 장면이 그 부르시는 동안에 숨을 참고 계셨어야 됐잖아요. 사실은 그 연기도 지금 최장기간 숨 참기를 한 어떤 연기로 도전을 해도 될 만큼 쉽지 않은 명장면이 탄생을 했는데 그때 또 숨참은 요령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때 마침 또 미세먼지가 국내에 엄청난 양이 상륙해서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이긴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먼지 덜 먹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을 찍을 때 영화 세트는 천정도 진짜 집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장면이 벽 쪽에서 오바가 없어요. 진짜 집처럼 아예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띄었다 붙였다가 안 돼요. 그래서 옆모습을 찍었어요. 클로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천장을 다 막았어요. 진짜 집처럼 하잖아요. 세트를. 근데 그 안에서 지하에서 강풍기를 막 돌렸거든요. 먼지를 많이 해서. 근데 스태프들은 이걸 다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쵸. 우리는 제일 힘들었죠. 얘는 악마로 변할 때 우와 강풍기는 뒤에서 불어대지 저는 쓰러져 있잖아요. 떨어져서 가만히 액션하고 숨 멈추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둘이 또 해야 되는데 그 먼지 쌓이는 데서 대사는 없잖아요.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공기는 우리 폐가 공기청정기가 돼가지고 다 빨아줬을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찍은 날은 꼭 삼겹살을 먹었죠. 정말 너무 먼지가 많아서 고마워 먼지 많이 먹게 해줬어요. 네, 많이 썼어요. 배성우 씨.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감정씬이 격하게 있던 장면이었는데 그만큼 고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얼한 어떤 고통 속에서 정말 명령기가 탄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마지막 장면까지 제가 좀 질문 드려봤어요. 지금 관객분들한테 마이크를 드릴 텐데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에게는 사인 포스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손을 들으셔서 겟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드신 분부터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그 하얀색 티셔츠 입으시죠.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김홍성 감독님 그 공모자들 때부터 팬이고 또 저도 영화 감독 지망생이어가지고 이렇게 파주에서 2시간 걸려가지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어차피 내일 또 볼 예정이에요. 먼저 성동희 배우님 그리고 배성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공포 영화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조금 이상한 기운 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제일 어려웠던 점 그리고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출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네. 그러면 배우분들께 먼저 공포 영화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충분히 떠돌죠. 근데 진짜로 실제로 경험하시기도 했는지 이번 영화에서 보통 경험하면 영화가 대박이 터진다 이런 소설도 있습니다. 매일 촬영 끝나면 술을 먹고 자서 귀신이 저한테 접시를 못 대가지고. 근데 양수리가 옛날부터 좀 미담이 있어요. 저희가 양수리 세트장에 찍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방, 우리가 뭐 수학여행을 가거나 한 20명이 잘 수 있는 큰 방이 있는데 온돌방. 거기서 뭐 아침에 예를 들면 애가 그렇게 뛰어놀았다고 왔다 갔다 해서 스텝이 못 잤다고. 근데 뭐 현장에 애가 있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말을 안 듣는 스텝은 그 큰 방에 혼자 집어넣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웃으면서 뛰어다녔다고. 근데 그거는 오래전부터 양수 세트장이 좀 잘 아시겠지만 돈은 네. 그런 뭐 혹자는 양수 세트장이 옛날에 공동묘지 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귀신 봤다는 얘기는 되게 많아서 공포물은 일부러 양수리 세트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너무 이제 촬영 때 고생하시고 술을 마시고 주무셔서 그 현상은 목격. 저도 보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꽤 노력을 했는데 안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배성우 배우님 혹시 저도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가위를 버릇처럼 눌리는 스타일이라서요. 진짜 1,500번, 2,000번 눌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자는 날이 그러면 더 무서운 날이네요. 그렇죠. 아무도 저에게 오질 않으니까요. 그게 외로운 날이고. 근데 사실 저게 제가 그 가위 눌리고 이러면 막 공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도 그런 기운이 떠돌긴 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막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한 번은 근데 숙소에서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그 말씀하신 춘사관이라는 그 숙소로 옮겼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귀신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자는데 정말 계속 한번 복도에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는데 계속 소리가 들리고 똑똑거리고 정말 계속 밤에 그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기운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체는 그러면 없지만 네, 믿으며 감독님 가장 어려웠던 지점 연출하시면서 이 배우 선배님들 얘기에 제가 살짝만 덧붙이면 저희 특수분장팀 진짜 감독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귀신을 봤으면 좋겠다 저 포함해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못 봤고 저희 특수분장팀 특수분장하는 팀장이 귀신을 봤다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해서 양수리 세트에서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2명이랑 같이 자고 있는데 분명히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자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흰 옷을 입은. 네. 네, 근데 그리고 질문 힘들었던 점은 네. 사실은 현장은 항상 너무 즐겁고 선배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후배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2작품, 3작품, 4작품째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어서 합도 너무 좋았고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점은 그런 건 별로 없었고 연출적으로 호러 영화인데 제가 호러 스릴러이기 때문에 판타지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닥에 이야기를 갖다가 듣게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생각을 하고 촬영할 때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조금씩 고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악마죠. 악마가 부엌에 있으면 변신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인물이 어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악마가 선우라는 딸이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성수를 마시지 않고 있으면 방에서 책 정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설정들을 갖다가 세팅하고 그걸 개연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편집된 씬이 몇 씬이 있는데 그렇게 찍어놓은 씬들도 다 있어요. 근데 영화상에서 너무 설명적인 것들을 뺐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가장 잘 녹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고민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쪽에 셔츠 입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민철이고요.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영화는 사실 이런 무서운 영화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평소 때 거의 안 보는데 우연찮게 티켓이 생겨서 영화가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는데 너무 좀 재밌게 봤었고 그렇지만 2번은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제가 성동일 배우님이랑 배성우 배우님 2분 다 너무 좋아하는데 코믹 연기 같은 거 평소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좀 색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좀 인상 깊게 많이 봤는데 평소 때 이렇게 무서운 연기랑 좀 밝은 연기, 그러니까 재밌는 연기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게 더 편하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2번은 못 보신다는 관객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똑같은 질문에 2번 답을 못 했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저는 그냥 아빠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가
남 괴롭힐 때가 재밌잖아요. 괴롭힐 때가. 괴롭힐 때는 좀 즐겁게 있고, 그래서 별로 저는 이번에는 한 게 없어서 그냥 너무 편하게 해서 이제 후배나 같은 동료 배우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죠. 저는 또 특수 분장도 안 하잖아요. 메이크업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걸 했는데 그냥 좀 괴롭힐 때 저는 재밌었어요. 그때 좀 희열을 느껴져요. 그래서 장영남 배우께서 여기 안 계시는데 원래는 망치로 저를 2-3대인가 때리기로 했는데 정말 5대를 때렸어요. 그래서 애드립이셨군요. 네. 두 번은. 정말 아파서 그 장면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손이 멍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좀 격해서 그렇게 더 때렸다고. 네. 근데요 때리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괴롭히는 얘기 좋아요. 저는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네. 좀 더 딸을 더 둘 다 이렇게 계단 밑으로 던졌어야 되는데 하나만 던진 게 계속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주방에서 망치 들었을 때 둘째 딸을 꼭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은 게 지금도 좀 한이 되네요. 네, 국민 아빠로 알려져 있으신 네, 성노예 배우님, 전 진짜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장면들을 영화에서 공포의 장면들을 연출을 해주셨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 연기적으로 잘 나타난 것 같긴 한데 재밌는 연기하실 때도 꼭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정말 즐겁게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느 쪽을 더 재밌어 즐거워하신다기보다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박수를 좀 드릴까요? 사실 배우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장면이 웃음을 좀 유발하기 위한 장면이다, 아니면 뭐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한 장면이다. 물론 알고는 연기를 하지만 연기할 때 그 배역 자체는 내가 웃기려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무섭게 하려고 행동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냥 그 배역의 감정이랑 배역의 행동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감독님들께서 어떤 재밌는 밝은 장면에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되게 뭐 무섭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하는 장면에 쓰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이어갈게요. 앞쪽으로.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정말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대부분의 공포 영화는 마지막에 약간 후속편을 위해서 밑밥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좀 까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없앨 건지 아니면 제가 다시 봐야 되는 건지 아, 변신 2 시퀄. 네. 네. 정말 제대로 보신 거고요. 의도적으로 없앴어요. 네. 엔딩이 원래는 3가지 정도의 버전이 있었는데 선배님이랑 배성 선배님이랑 촬영 도중에 새로운 엔딩, 제가 엔딩이 약간 너무 딱 그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이라서 그냥 악마로 변한 다음에 카메라 앞으로 달려오면서 배드엔딩 얘기를 한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세트에서 마지막에 그때 그래서 그냥 배드엔딩으로 배성 선배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중수가 해결하기 위해서 악마를 받아들였으나 자기가 못 이겨서 악마가 되고 프레임 아웃하면서 가족이 다 죽고 악마는 살아있다라는 그런 배드엔딩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업적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가족에 대한 희생이나 가족에 대한 그런 느낌이 많이 달라져서 얘기만 왔다 갔다 고민만 하다가 안 찍었고요. 또 하나는 오종이가 마지막까지 다 가고 아빠가 모든 게 끝난 상황에서 오종이가 누나한테 안기잖아요. 그러고 울고 있다가 오종이가 돌아보면서 아빠를 쳐다보면서 눈이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악마가 아직 중수가 희생을 했지만 악마가 살아있다. 그건 촬영을 했고 뭐 CG랑 후반 작업까지 다 했는데 그럼 완전 장르 영화로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기시감이 저는 사실 이 엔딩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 엑소시스트라든지 그런 영화들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최근의 관객분들한테는 조금 더 신선하지 않을까, 조금 더 한국적이고 그래서 지금 우종이가 아직까지 악마가 살아서 막내 아들한테 살아있다.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툴을 갖다가 예견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시감이 더 클 것 같아서 그거는 편집을 해서 안 썼습니다. 네, 만약에 다시 나오면은 진짜 죽었다 살아나야 되니까 또 부활이로 제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네요. 네.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우 배우님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들어주셔서 흔드시는 분? 다음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분들이 흔들고 계시네요. 아까 저기 제일 먼저 흔드신 지금 안경 끼신 남성 관객분들. 사실은 성우가 네. 눈이 정말 나빠요. TMI. 네, 안녕하세요. 김홍성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 이하정 기자님 시내 20일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정진은 시내 20일. 네, 이번에 배성우 배우님이랑 성동일 배우님 연기도 굉장히 잘 봤고 저는 고3이고 오늘 충청도에서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와, 네, 저도-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영화 감독을 희망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이 영화 보기 전에 가족이 다 살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요소들을 약간 파괴를 하시고 가족이 죽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아니, 대한민국 연출 지망생들의 이제 사고가 지금 앞으로 가는 어떤 영화가 한국 영화 이후 100년에 나올지 흥미진진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혹시 촬영하면서 있었던 좀 즐거웠거나 뭐 웃긴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 혹시 변신 이후에 하실 뭐 차기작 같은 걸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혹시 메가 토크 끝나고 같이 사진 촬영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을 해볼까요? 네, 앞에 감상과 달리 즐거웠던 기억을 끄집어내봐달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있었을까요? 네, 저 둘째 딸 죽었을 때 정말 감명받았다고 그러셔서요. 저는 사실은 그 둘째 맡은 조이현 배우가 가장 심하게 특수분장을 했거든요. 예, 네, 다 죽은 시체.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한 분장이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왜냐면 여기 빼고는 다 이 타이즈 쓴 것처럼 네, 쭈글쭈글한 모습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섭지만 제가 이제 이현이랑 현장이니까 너무 귀여워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와서 사진 한 번씩 찍어가요. 저희도 같이 막 찍으면서 특수분장이 잘 돼서 네, 원체 좀 귀엽게 생긴 친구인데 네.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네. 그 쭈글쭈글한 옷을 입으니까 아주 귀여웠던 기억이 나서 감명 받으셨다고 해서 그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특수분장이 잘 된 사례로 그리고 배우분이 굉장히 열연을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말로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즐거웠던 기억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김홍성 감독님하고 일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은 없어요. 가장 두려웠던 무서운 대답이 나오는 그러면은 감독님 지금 차기작을 관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기작에는 안 나오실 거 맞으신 거죠? 네. 네, 사람이 즐겁지도 않은 일을 감사한지라 다음 영화 들어가면 아주 적은 신이 나오고 출연료는 많은 걸 준다 그래서 근데 네. 뭐 가도 또 점점점 이 강도는 약해지는 것 같아요. 변신 때는 진짜 죽이고 싶었고 네. 반드시 잡는데 변신 때는 그냥 때리고 싶었고 다음 작품에는 스타드버 줄 수 있는 영화를 줄 거예요. 아, 네네. 네, 차기작 자연스럽게 차기작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아직 결정한 거는 없어요. 내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차기작을 여쭤보셨는데 그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영화 안 되면 접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손끝에 혀끝에 김홍성 감독이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네, 무섭네요. 맞습니다. 차기작. 뭐 생각하고 있는 건 사극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휴먼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진짜로 그리고 저는 즐거웠던 순간이 진짜 너무나 즐거웠어요. 다 선배님이랑 하는 순간이 진짜 너무 즐거워요.
눈치가 없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컷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중간에 보시면 제가 첫째 딸 침대에 묶어놓고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회초리로. 그 장면 네, 너무 끔찍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물론 네. 프로텍트를 어느 정도 해서 뭐 정말 회초리로 때리는 정도의 타격감은 없죠. 느끼지 네. 못했을 거예요. 배우가. 영화적으로 안전하게 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네. 고통스러워. 배우도 사실 묶여 있고 그게 고통스러운 장면인데 특히 풀샷을 찍을 때, 네. 그러면 계속 정말 계속 때려야 되잖아요. 네. 컷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컷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휘두르고 때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 컷을 하고 나가서 나 그때 봤더니 얼굴 봤어요. 네. 모니터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김홍수 감독을 찍으면 막 때릴 때 표정이 희열. 아 정말 잔인하다. 아니 진짜. 영화적으로 네. 감독님 너무 착하신 분이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찰지게 잘 때렸다. 네. 정말 저는 이제 질문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받도록 할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다음 토크 때 또 손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무서워서 못 보신다고 하신 분들도 왜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무서운 영화. 다음에 이쪽 손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안 본 부분들 조금씩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 시간 후면은 또 개봉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한테 김원성 감독이 다음 작품 결정했다는 말이 사실은 과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름의 끝에 공포 영화가 여름에 꼭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추석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다린 영화 있듯이 여름에는 공포 영화죠. 그래서 이 작품 마지막 여름 마무리하는 작품으로 또 많이들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좀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진짜 제가 선배님들은 작품 너무 많이들 하시고 계속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4번째 작품인데 전작까지는 제가 조감독 생활을 갖다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6, 7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제 사수인 오종록 감독님이라고 이제 드라마 쪽에 계신데 드라마 1회 방송하기 전에 그렇게 히트작도 많이 하시고 스타 PD이신 감독님이 떠시더라고요. 지옥 같다면서 되게 떠시길래 제가 조감독 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조감독 할 때는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왜 이렇게 1회 방송하기 전에 떠시지? 라는 생각을 안 했다가 그리고 공모자들, 기술자들, 반지장단까지도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작품 엄청 떨려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당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뭐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시고 너무 고맙고요. 사실은 영화라는 게 뭐 1억짜리가 됐든 100억짜리가 됐든 남의 돈을 갖다 쓰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영화는 예를 들면 완성된 차를 파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성이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아파트처럼 선분양이면 일단 분양을 한 다음에 원하는 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는데 영화는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김홍성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떨려요, 사실은. 또 남의 돈을 쓰는 거라 내 돈이면 뭐 마음대로 펑펑 써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얼마짜리가 됐든 모든 영화는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을 믿고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변신도 정말 김홍성 감독님을 믿고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좀 부족하면 김원성 감독님이나 저나 배성우도 또 열심히 앞으로 또 작업을 해서 더 좋은 연기자, 좋은 감독으로 남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영화는 선분양이 아니다. 어려움을 남길게요.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봐주시고 그리고 이 토크까지 함께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그냥 더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화는 무시무시하고 긴장감이 정말 있었지만 토크는 굉장히 코믹했던 것 같고 이 내추럴한 연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포 영화 여러분들도 많이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객분께서 이 요청하셨던 같이 기념 촬영할 수 있냐라는 거 다 응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은 기념 촬영을 하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